첫 번째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볼 건데 그 문제 이번에 풀어봤으면 알겠는데 난이도가 좀 있지 않아? 특히 창문요가 어렵지. 창문도 어렵고 용문도 어렵고 신입도 어렵고 개성 쉬워. 개성 풀어봤어. 개성이 제일 쉬워. 제일 마지막에 우리 좀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합시다. 그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24만큼 충격을 받고 여기는 12만큼 충격받는 거 우리 알 수 있어. 그 문제 보면은 색깔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4kg이라고 써 있거든. 이렇게. 요거 기반으로 해석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2초까지 충격받은 걸 보면 24를 받는단 말이야, 충격을. 그럼 4kg짜리가 몇 미터 퍼 세크가 될까? 6 맞아, 6? 그래서 이때 처음에 2초까지 지나면은 6m/s로 달리게 될 거야. 문제에서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로에서 출발해서 2초 후에 6이 됐잖아. 그 2초 동안 6이 바뀐 거지? 그럼 가속도는 3이라고 하는 기억이 맞아. 그럼 니은 2에서 4초 동안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에서 4초까지의 면적 구하면 끝이지? 12N/s. 니은도 맞는 말이고. 디귿 보면 2초일 때 속력과 4초일 때 속력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4초일 때 구해볼까? 4초까지 충격량이 36이란 말이야. 36이 되려면 4 곱하기 몇 해야 돼? 9. 그래서 요 자리가 9m/s인 거야. 그럼 둘이 몇 배 관계냐라고 물어보면 1.5배인 거지? 1.5배. 2배가 아니고 1.5배다라고 해야지 답이 돼.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에서 질량이 지금 m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의 운동량은 2mv.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역시 질량 m인데 반대 방향으로 2분의 v니까 내가 마이너스 붙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mv. 이게 충돌 이후에 이렇게 바뀐 거니까 운동량 변화량을 계산해볼까? 나중 빼기 처음 하면 되지.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빼면 요게 나와요. 요게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이 된다고. 보기 기억해봐. 운동량 크기는 충돌 전이 후보다 크다. 충돌 전에는 2고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충돌 전이 큰 거지? 충돌 전이 크다. 기억 맞아. 다음 니은 충격량을 물어봤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을 적어줘야지. 2분의 5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 몇이라고 하지? 2분의 3이라고 해서 틀린 거지? 2분의 5로 고쳐야 돼 이거. 다음 디귿 충돌하는 동안 벽이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 여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글 잘 읽어봐. 벽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라고 돼 있어. 다음 물체가 벽에 작용이라는 데 있어. 말이 좀 이상해. 물체가 벽에, 벽이 물체에. 이걸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하는 거 알아? 내가 벽을 때리면 벽도 나를 때리는 거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거든. 작용 반작용은. 그래서 여기 크기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야. 작용 반작용 관계 알아놔. 2번 맞고요. 3번은 뭐 틀린 사람 없는 것 같아. 4번 볼게. 여기서 조금 골 때린 개념이 하나가 나와. 혹시 학교에서 이거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 전에 이제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 그 다음에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 이게 보존된다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어떤 물체가 있어 둘이. 얘의 뭐 운동량이 있을 거고 얘의 운동량이 있을 건데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빡 하는 과정에서 A고 B면 A가 B를 밀지? 그럼 같은 크기로 B가 A를 밀지? 맞아? 이때 이 둘의 크기는 같은 거야. A가 B를 미는 거랑 B가 A를 미는 거랑 같다고.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해? 작용, 반작용 관계. 다음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접촉하는 시간도 둘이 똑같지. 접촉하는 시간도. 그렇게 되면은 충돌할 때 A가 B한테 힘을 가하고 시간을 줘. 또 B도 A한테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시간을 가하면 이게 지금 충격 받은 정도 아니야? 그럼 얘가 받은 충격과 얘가 받은 충격은 같다고. 같다고. 그래서 만약에 운동량이 얘가 뭐 3이었어. 얘는 운동량이 여기서 2였어. 근데 충격을 1씩 받은 거야. 충격을 1씩 받았어. 그럼 얘는 충격이 1을 받으니까 깎여갖고 1이 되지. 얘는 3에서 1을 받았으니까 4가 되지. 그럼 충돌 전에도 5, 충돌 후에도 5가 된다고.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 5,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도 5. 왜?
충격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받으니까 상쇄되잖아. 맞아? 여기서 1이 빠졌으면 여기서 1이 더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충돌 전후의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런 거야.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럼 그걸 응용해갖고 이 문제 풀어볼게. 지금 문제 조건에서 A의 질량이 0.5kg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 A가 0.5kg. 다음에 B는 2kg이래. 자, 충돌 전의 운동량 구한다. 충돌 전의 운동량. 얘는 빵이야, 빵.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2지, 2. 그래서 여기서의 운동량은 2라고 하면 돼. 2kg 미터 퍼 세크. 이게 이제 충돌 전의 운동량이라고. 그럼 이제 충돌 후의 운동량 봐봐. 충돌 후의 운동량. 그럼 요거는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kg 미터 퍼 세크. 맞죠?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쳤을 때 2가 나와야 된다고. 충돌 전의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그럼 얘의 운동량은 몇이고요, 그러면? 플러스 3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둘을 합쳤을 때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오른쪽이 플러스 3이 되려면, 플러스 3kg 미터 퍼 세크가 되려면 얘는 몇 미터 퍼 세크로 달려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 정답이 1.5미터 퍼 세크지. 그 문제 답이 잘못 나왔어요. 5가 아니고 1.5야. 1.5. 오른쪽 방향으로 1.5가 답이야. 이게 4번이었고. 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거 틀린 학생이 5명이 지금 체크했는데 숙제를 좀 제대로 한 사람이 5명인가 보다. 이걸 오라고 해가지고 맞출 새끼 2명인가? 이거 자국의 100%다. 숙제 똑바로 안 하는 새끼 잡아냈습니다. 오늘 내 이날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4번에 오라고 적은 새끼 나와 빨리. 어? 4번 오라고 적힌 너 이거 베낀 거야. 4번에 오라고 적은 놈이 베낀 거야 이거. 응? 뭐지? 왜 없지? 뭔 경우지? 왜 오라고 적은 새끼가 없지? 틀린 사람이 5명밖에 없어. 7명 체크되는 거 아니야? 잡아낸다. 잡아내. 유정이 붙어가지. 참여자별 결과 이렇게. 여기 4번 틀렸다고 체크했고. PDA도 체크했고. 강제가 안 되겠네요. 너 왜 체크 안 했어? 이놈 고은이 체크돼 있고, 유정이도 체크돼 있고, 영재는 체크돼 있고, 영준이가 안 돼 있네. 너는 왜 안 돼 있지? 틀렸다고 해놨는데 왜 체크를 안 했어? 숙제 안 했는데? 현재 영준이가 숙제를 되게 안 하는 스타일이구나. 이 물리 파트는 과제를 해보면 확실하게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지. 이런 걸 한 개도 표시 안 하고 문제를 푸는 건 말이 안 되거든. 나도 못해. 나도 이거 암산으로 이거 풀면서 답이 1.5네 이거 안 돼. 나도 안 돼. 근데 이걸 깨끗하게 풀고서 다 맞는 게 말이 안 돼. 숙제 좀 성실하게 해. 지금 빨리 정신 차려. 응? 이거 영재 영준이 거 이거 데이터가 의미가 있냐? 이따 해봐. 자꾸 내 데이터 오염시키지 마. 5번 볼게, 5번. 자, 5번에서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F로 들어 올릴 때 50으로 힘주잖아. 근데 이물체한테 걸리는 진짜 힘이 50이 아니야. 왜냐면 이 밑에 방향으로 중력이 20이 작용하거든. 중력이 20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50으로 힘을 준다고 해서 얘한테 50이 걸리는 게 아니라고. 그럼 실제 걸리는 건 몇인 거야? 30인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30으로 바꾸고 해석해야지 이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 대부분이 이 문제 틀리는 게 맞고. 여기서 60N세거든 이게 충격량이 60. 그러면 2kg짜리가 60이 되려면 몇 미터 퍼 세크인 거야?
30m/s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가속도야, 가속도. 2초 동안 가속해갖고 30이 됐다라고 하는 건 초당 몇인 거야? 15. 그래서 정답이 15라고. 15m/s. 이제 5번이고. 다음 7번 보세요. 7번. 얘도 이제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 가지고 푸는 건데, 자 여기 계산해 볼까? 요거 곱하면 6이 12kg/m/s. 그럼 여기 계산하면은 -6kg/m/s.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 합이 몇이야? 6 나와. 6. 12 더하기 -6이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6이라고. 6. 그럼 충돌 후에도 6이 나와야 돼. 충돌 후에도 6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빵 하고 부딪히면서 둘이 18씩 주고받는다는 거야. 요 녀석은 얘한테 18의 충격을 주고 얘도 얘한테 18의 충격을 준다고. 그럼 여기서 먼저 보자. 처음에 12였는데 이쪽 방향으로 18의 충격 받으면 -6이 되겠지. 여기서는 -6kg/m/s. 다시 한번. 처음 운동량이 10인데 18의 충격을 얘 때문에 받는다고.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12로 운동량을 갖다가 반대 방향으로 18을 주니까 -6이라고 지금 남은 게. 그 이제 오른쪽 해석해봐. 오른쪽. 오른쪽은 A로부터 또 18을 받는 거지. 대신 방향 오른쪽으로 받는 거야. 왼쪽으로 6으로 쭉 오다가 오른쪽으로 18 받으면 남는 게 오른쪽으로 몇이야? 12. 그래서 얘는 플러스 12kg/m의 충격량이, 아니, 운동량이 될 거라고. 검산. 충돌 전의 운동량 6. 충돌 후의 운동량 6.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운동량은 보존된다. 충돌 전후에. 자, 첫 번째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식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 요 녀석의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문제 나왔을 거야. 얘 B의 속력 구하라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운동량 12니까 3 곱하기 4. 그래서 정답이 4m/s 나오는 거야. 이게 7번이었고요. 9번 봅시다. 8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8번은 틀린 사람이 한 명밖에 없네. 8번 문제 어려운데 한 명밖에 안 틀렸대. 8번은 해줄게요. 여기 보면 면적이 A가 B의 2배라고 돼 있어. B가 S면 A는 2S라는 거지. 충격량이 A가 2배인 거야.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시간이 2t, 3t잖아. 시간이 2t, 3t. 그럼 내가 얘 힘은 몰라. 평균 힘 모르는데 평균 힘 곱하기 2t 한 게 면적 2S고, 얘는 내가 평균 힘 모르는데 여기다가 3t 곱한 게 S라고. 이 평균이 몇인지 모른다고. 그 평균 힘에다가 3t 곱하면 세모, S. 그럼 여기 평균 힘에다가 2t 곱하면 2S라고. 그럼 네모랑 세모가 몇이 나오는지 계산할 수 있어? 이 값을 찾아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1로 놔볼게. 1. 그럼 2를 곱해서 3을 S라고 놓은 거지. 그럼 2S면 요 두 개 곱이 6인 거 아니야? 그럼 네모가 몇이야? 3. 그래서 여기가 3대 1이라고. 얘가 3이면 얘가 1이라고. 그럼 요거 곱하면 6. 6일 때 2S면은 3일 때 S. 딱 맞지? 이렇게 해서 힘의 비율을 찾은 거야. 3대 1.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네 번째 보기가 이거야. A, B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 A가 B의 3배다. 리을이 3 들어가야 되거든. 찍어도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중에 찍어야 돼. 찍었는데 2번, 3번 찍었다 그러면 이제 줄인 거죠. 다음은 뭘 봐야 되냐면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바뀔 거 아니야? 얘가 지금 속도가 0이었어. 0. 멈춰있는 상태였어. 멈춰있는 상태에서 ES만큼 충격 줬더니 V가 됐고 S만큼 충격 줬더니 EV가 됐대. 그럼 이 질량이 몇이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질량? 여기도 똑같이 해볼게. 네모. 여기 세모. 네모랑 V 곱하면 2. 세모랑 2V 곱하면 1을 계산하라는 거야. 2, 1. 요 둘을 곱하면 2. 요 둘을 곱하면 1. 그럼 얘가 4. 얘가 1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4, 얘가 1이면 4V를 2로 놓으면 2V는 1이라고.
그 질량의 비율이 4대 1인 거야. 여기가 4면 질량의 비율이 여기가 4면 여기가 1이라고. 그래서 A가 4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찍어도 얘 아니면 얘가 되겠지. 마지막 문제는 요거 디귿만 보면 될 것 같아. 디귿만. 요거. 등속도 운동하는 동안 운동량 크기는 하고 물어봤어. 등속도 운동하는 동안 운동량 크기는. 얘 질량 4고 얘 1이잖아. 야, 운동량 크기는 결국 충격량 아니냐? 2대1? 충격 줄 만큼 운동량을 가질 거 아니야? 2대1이야, 2대1. A가 2배. A가 2배. 그 정답 2번, 이거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뭐, 똑같은 문제였으니까 됐고. 9번 볼게. 9번 왜 이렇게 많이 쓸지? 처음 운동량이 얘랑 얘를 곱해갖고 4야, 처음 운동량이 4. 처음 운동량은 4였고, 문제에서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초까지 면적 구하면 되거든? 2초까지 면적. 그럼 첫 번째 사각형은 4가 나오고, 두 번째 사각형은 1 곱하기 8이니까 8이야. 그럼 총 충격량이 10인 거 맞아? 그럼 2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 10이고, 12Nm 했고, 그 다음에 2초의 물체의 속력은 그럼 처음 4였다가 12의 충격을 받으니까 토탈 16이 될 거 아니야, 운동량이. 16. 그럼 2kg짜리가 몇을 받아야 돼? 8. 그 정도면 8m/s인데? 이렇게. 왜 다 틀렸지? 뭐가 문제야? 뭐라는 게 있었어? 아, 지금 여기 전원은 다 틀려서 그래, 이제. 맞춘 사람이 없어. 뭐 때문에 틀린 거 같아? 응. 아, 이걸 안 해봤구나. 아, 이걸 안 하고 그냥 이걸로만 계산하는 거거든? 오. 그래. 다들 동의해요? 똑같아? 그냥 안 풀었어? 아무튼 9번이 그거였고 10번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갈게.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만족스러운 게 9번에서 6명인데 10번도 6명이야.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9번 6명, 10번 3명 이러면 나 또 부들부들 하겠지? 이 새끼들 이러면서. 요거는 좀 만족스러웠을 텐데. 다음 11번 볼게요. 11번. 11번이니까 12번 한번 봅시다. 200g의 장난감 자동차인데 너무 리얼하게 생겼죠? 자, 운동량 계산하려면 이거 둘 곱하면 돼. 그렇다고 또 200 곱하기 1 해갖고 운동량 200g라 킬로그램으로 해야 될 거냐. 이거 0.2kg, 0.2kg. 0.2kg랑 1 곱하면 0.2kg m/s. 이게 운동량이야, 처음. 그 다음에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 0.5초. 그럼 충격량을 0.1을 줘야 멈출 거 아니야. 그럼 0.5 곱하기 얼만큼의 힘을 가해야 0.2가 나오냐. 이거 계산하라는 거거든, 산수로. 이거 계산 되냐? 아까 몇 번 해도 이거 계산 못하더라. 이걸 모르던데?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0.5분의 0.2? 그 소수만 날리면 5분의 2지. 5분의 2. 0.4. 이 정도면 0.4거든. 0.4m. 이게 11번이었고요. 다음 12번. A 질량이 물체 B의 2배래. 얘가 2M이면 얘가 M이야. 충격량을 구해보면 A의 경우는 80N의 충격을 받고 B의 경우는 40N의 충격을 받아. 면적 보면 되지 그냥. 면적 보면 40, 얘는 80인 거야. 그럼 질량이 2M인데 그냥 이거 2kg라고 할게. 이거 몇 미터냐 그러면 이거 40m/s 되는 거고 얘도 40m/s 되는 거 아니야? 이거 2kg으로 보고 이거 1kg으로 보면 2 곱하기 40회야 80 나오고 1 곱하기 40회야 40 나오잖아. 그럼 속력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1대1. 정답 1대1. 이게 12번. 그럼 13번. 다 지우면 딱 보니까 여기까지만 지워. 충격량 구해볼게. 곱하면 충격량이야. 곱하면 충격량이고 곱하면 충격량이야. 첫 번째는 50, 두 번째는 180, 세 번째는 20. 네?
그럼 충격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생길 거기 때문에 2kg 곱하기 몇 해야지 50 나오냐? 25. 얘는 3kg 곱하기 몇 해야지 180 나와? 60. 1kg이 몇을 곱해야 20이 나와? 20. 그럼 가장 느린 물체는 C, 가장 빠른 물체는 B. 이렇게. 그래서 그 충격 받은 만큼 운동량 발생한다라고 하면 돼. 14번은 통과. 이거 틀린 사람은 너만 틀렸어. 다음에 15번 겁나 어려운데. 야, 15번 이거 3명만 틀린 거 불안해. 말도 안 돼. 이거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문제집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건데 틀린 사람이 3명밖에 없다고? 둘 중에 하나야. 숙제를 똑바로 안 했던가. 2번 메타인지가 떨어지던가. 지가 똑바로 맞추지도 않았는데 얼핏 보고서 에이 맞다고 그냥 지가 모르는지도 모르고. 야, 이게 더 무서워. 응?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그거야. 내 자신을 모르면 조지는 거야. 이거 안다고 해서 지금 나머지 있는 7명 중에서 지금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다 이거 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야? 내가 볼 때 단언컨대 여기서 한 명도 모를 것 같은데 이 문제?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라고. 신기하네. 아무튼 이거 풀어볼게. 얘네 셋이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거지. 셋이 합쳐져서 A랑 B가 움직이는 방향의 가능성이 총 4가지가 나와. A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일 때 B도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 A가 플러스면 B가 마이너스로 간다. 아니, 반대로 할까? 다시 마마부터 하자.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면 플러스 방향, 플러스면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면 플러스 방향.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 4가지 경우의 수. 자, 여기서 첫 번째,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왼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쳐봐. 그럼 도대체 C랑은 어떻게 만나? C랑 만나갖고 덩어리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얘네 둘이 왼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거 버리고. 다음, 얘가 왼쪽으로 가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또 멀어지잖아, 서로가.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해석을 해볼게. 가정을 하고. 그럼 얘가 플러스 P 제로, 얘는 마이너스 2P 제로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요거 충돌하고 나오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지금 얘네 둘의 운동량 합이 몇이야? 마이너스 P 제로 아니야? 마이너스 P 제로? 그러면 충돌 후에도 얘가 마이너스 P 제로가 돼야 되는 거지. 즉 얘는 왼쪽으로 가는 애야. 왼쪽으로 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P 제로로 가? 합쳐져서. 얘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얘랑 충돌을 얘가 설령 왼쪽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얘랑 충돌했는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다가 충돌하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떻게 일어나냐고. 맞지? 그래서 이것까지 버릴 수 있는 거야. 그 맞는 경우가 플러스밖에 없다고. 그럼 얘가 이제 플러스 P0고 얘가 플러스 P0면 충돌 전이 몇이야? 3P0지. 그럼 충돌 후에도 3P0인 거라고. 충돌 후에도. 그럼 봐봐. 얘네 둘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충돌했어. 3P0로 가다가 얘랑 부딪히면서 이제 합쳐져서 P0가 돼야 돼. 그럼 충돌 전에 합쳤을 때 P0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2P0. 얘가 마이너스 2P0로 와야지만 요렇게 합쳤을 때 P0잖아. 그럼 얘도 P0인 거라고. 그래서 방향성이 이제 결정해서 된 거야. 응? 그 보기 기억해봐. A에서 운동량은 가에서가 나보다 크다. A의 운동량은 여기가 지금 P0지. P0. 얘는 P0를 얘네 셋이서 논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극단적으로 얘를 1kg, 1kg, 1kg이라고 하면 같은 질량이라고 하면 얘는 3분의 1P0, 얘도 3분의 1P0, 얘도 3분의 1P0로 논아 먹어야지만 이렇게 합쳐서 P0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P0고 얘는 3분의 1P0. 작아진다고. 여기 작은 값이라고 더. 그래서 가에서가 크다가 맞는 말이야. 나에서가 작다, 가에서가 크다 맞는 말. 위에 보시면 가에서 B의 운동량 방향은 오른쪽이다. B 플러스 방향이었지 아까 판단했을 때.
맞는 말이고요. 디귿 보면 가에서 나가 될 때 C의 운동량 배달량. 이게 지금 마이너스 2P0지. 얘 마이너스 2P0였어. 이때 얘가 P0를 놓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내가 1kg, 1kg, 1kg 했을 때 이게 3분의 1 되지 않았냐? 3분의 1. 플러스 방향으로 3분의 1. 그럼 이 P0에서 3분의 1 P0가 올라가면 이거보다 크지. 이 P0보다 크지. 아니 그게 내가 그래서 지금 이거 1kg으로 가정했잖아. 같은 질량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A의 운동량이 3분의 1 P0고 B도 3분의 1 P0고 C도 3분의 1 P0라고. 그럼 변화량이 몇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하는 거니까 2 P0보다 크다고. 여기서부터 0까지 가는 게 2 P0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3분의 1 P0가 됐으면 이거보다 커야지. 요만큼이 커야지, 요만큼이. 그래서 그거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야. 귀여운 얘 디귿이 맞는 말이에요.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맞췄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16번 봅시다. 16번. 아무튼 용문이 문제가 16번은 어렵다기보다는 숫자가 더러워서 계산하다가 좀 짜증나는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요 B가 실선이거든. B는 처음에 멈춰있지. 시간당 위치 변화가 없잖아. B가 멈춰있다고 지금. 근데 A는 어때? 이 점선 3초 동안 3 갔지. 3초 동안 3을 갈 수 있는 빠르기이기 때문에 얘가 1m/s인 거야. 그럼 얘 운동량 한번 계산해볼까? 요 녀석의 운동량은 2kg/m가 이제 운동량이 되는 거고, B는 0인 거지. 0kg/s. 이게 충돌 전. 그럼 충돌 후에는 보존이 된다니까? 이 합에 해당하는 2가 보존이 돼야 돼, 충돌 후에도. 그럼 얘 계산해본다. 얘 봐봐. B가 바뀌어서 3초당 3 갈 수 있는 빠르기, 즉 1m/s로 바뀌어 얘가 1m/s로 바뀌고, A는 3초당 1 가는 빠르기, 즉 3분의 1m/s로 바뀌어. 얘는 3분의 1m/s로 바뀌고 얘는 1m/s로 바뀐다고. 자, 그러면 요거 둘을 합치면, 얘네 운동량 둘을 합치면 위에서 운동량 합친 2가 나와야 된다. 여기서도 2가 나와야 돼, 합쳤을 때. 자, 그럼 계산. 이거 봐봐. 요거 곱하면 몇 나오지, 운동량? 3분의 2지, 3분의 2. 3분의 2kg/m/s. 이렇게. 그럼 이쪽 운동량이 몇 나와야 돼, B에서? 합쳐서 2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얘가 3분의 2니까 얘는 3분의 4. 그럼 여기 값이 지금 3분의 4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 이렇게. 그럼 질량 뭐야? 질량 곱하기 1 했더니 3분의 4 나온 거지? 얘 몇 kg이야? 3분의 4kg이야. 이렇게. 3분의 4kg. 아직 안 끝났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한 덩어리 된 B와 C의 속력이래. 그럼 이제 얘만 본다, 얘. B랑 C만 봤을 때 지금 운동량이 3분의 4지. 합쳐져서 이동해도 3분의 4여야 돼. 합쳐져서 이동해도. 그럼 합쳐지면 덩어리가 3분의 7kg이 되고, 여기다가 몇 m/s를 곱해줘야지만, 뭐해, 몇 m/s를 곱해줘야지만 이게 3분의 4가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요게 이제 진짜 B와 C의 합의 속력이잖아. 7이 4가 되려면 7분의 4. 정답이 7분의 4m/s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숫자가 좀 더럽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개념은 운동량 보존이 나오는 거야. 운동량 보존.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 다음 17번은 넘어갑니다. 18번. 이거 어디까지 줄까? 여기까지만 주자. 자, 문제 나와 있는 조건을 여기다 표시해 볼게. T1이 3초라고 해서 여기다 3초 적어놨고, T2가 6초라고 해서 여기를 6초라고 적어놨어 지금. 그리고 충격량이 3,000이래. 그럼 면적이 3,000이라고 하거든? 면적이 3,000. 여기서 3,000, 여기서 3,000. 3,000 Nm/s. 그럼 여기서 힘을 구할 수 있어요. 평균 힘. 여기서 평균 힘이 몇이다, 여기서 평균 힘이 몇이다 구할 수 있거든? 봐. 3초 곱하기 요 평균 힘을 했더니 3,000 나온 거지? 그럼 여기 몇 뉴턴이야? 1,000뉴턴. 당연히 좋은다. 왜 제품이 안 보여요?
아 눈이 안 보여? 안경이 필요해? 네, 느꼈는데. 더 크게 해줘? 아, 이렇게? 근데 그 문제가 안 보여. 그럼 얘는 몇 나오는지 봐봐. 6 곱하기 몇 해야지 3천 나오냐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몇 뉴턴? 500뉴턴. 이렇게. 그 보기 기억봅시다. 동일한 물체를 탄성이 없는 실에 묶고 떨어뜨릴 경우 탄성이 없으면 힘을 굉장히 짧은 시간 맞지? 힘 곱하기 시간 중에서 시간이 짧으니까 충격력이 커져서 실이 끊어질 수 있는데 고무줄로 묶으면은 충격을 받는 시간이 늘기 때문에 힘이 줄어. 그러니까 이제 이 고무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지. 번지 점프 할 때 그 하고 떨어지면 이제 고무줄로 돼 있어갖고 쭉 늘어지는 시간을 벌잖아. 그러니까 충격력이 줄어갖고 다치질 않는 거지. 만약에 뭐 번지 점프를 하는데 네 다리를 동아줄로 묶어놓고 하면 무섭이 빠지지 않을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빠져. 단쪽이 그냥 쑥 빠져버린다니까. 늘어지면서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음 니은 볼래? 에어백 없는 경우는 에어백 작동하는 경우보다 힘이 500 크다. 이거 봐봐. 얘가 500이고 1000이니까 이 차이 값이 500이지? 그래서 500 더 크다. 없는 말이야. D가 차 내부 사람이 60kg이고 속도가 50이었다. 그럼 얘 운동量몇이야 지금? 3000이지. 3000인데 얘가 받는 충격량도 3000이니까 멈춘다고. 알겠죠? 이게 18번 문제였고. 다음 19번. 이거 뭔가 엄청 길었던 것 같은데. 19번 문제가 좀 길었던 것 같아. 아 봐봐. 야 요게 약간 쉬운 듯 쉽지 않은 함정이 하나 있으니까 잘 봐봐. 이게 5m/s로 몇 초 만에 충돌했대 벽에? 3초 뒤에 벽에 충돌했대. 5m/s로 달려가고 3초 뒤에 충돌하면 A가 몇 나와? 15m 맞아? 그 문제가 여기 A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5m 하면 이 문제 틀리지. 왜? A는 센티미터인데요? A는 센티미터인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 2개를 더 붙여갖고 이렇게 적어야 답이야. 좀 문제 양아치 같지 않냐? 나 이거 센치더라고 이게. 아니 당연히 난 미터라고 생각했지. 이거 센치야 센치. 야 15m가 답이 아니고 1500이야. 두 번째, 구슬이 벽에 부딪혔을 때 받는 힘의 크기를 구하래.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힘을 여기 충돌하는 동안 가속이 50m/s 제곱이라고 했잖아. 그 힘을 구하는 식 중에서 F = MA라고 있어요. 이거 들어봤지? F = MA. 질량이 문제에서 2kg으로 나왔고 가속도가 방금 50m/s 제곱으로 나왔기 때문에 벽으로부터 받는 힘이 100N인 거야. 100N. 그 100N 곱하기 0.2초 충격을 받는 거지? 그럼 토탈 20N의 충격을 받는 거거든? 20N. 그럼 봐봐. 처음 운동량이 플러스 10이야. 처음 운동량이 플러스 10인데 20N의 충격을 받으면, 근데 물론 벽에 충돌하니까 반대로 갔겠지, 반대로. 10으로 가다가 반대 방향,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20의 충격을 받는 거야. 그럼 나중 운동량은 반대 방향으로 10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답이 충돌 후 구슬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 즉 왼쪽 방향일 것이고 운동량 크기는 몇이냐? 10이라고 10. 그래서 왼쪽 방향 10이 정답인 거야. 이게 19번 문제였어요. 자, 이거 좀 소름이었어. A인데 여기다가 슬쩍 센티미터라고 적는 거. 야, 이거는 진짜 문제는 꼼꼼하게 읽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별 틀리게 하려고 별 연명을 다 써, 진짜. 안 그냐? 틀리게 하려고 지금 용을 쓰지 않냐, 선생님? 치사하게 좀 무슨 뭐 0. 몇 미터여가지고 센치로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답이 너무한 것 같아. 이거 봅시다. 막 달리다가 벽에 부딪혔어. 수레는 멈추지만 이 위에 있는 거는 관성에 의해서 그대로 뛰쳐나오거든. 너 줘라? 줘라?
그럼 얘가 이제 V로 달리고 있으면 얘도 V로 달리고 얘도 V로 달리지 않을까? 그러다가 수레만 멈췄지. 수레만 멈추면 나머지는 이 V 속도를 유지하면서 쭉 간다고. 그럼 이 둘 사이에 간격이 벌어질 이유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니은 얘기가 잘못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일정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간다고. 자, 보기 기억 보면 B는 오른쪽으로 등속직선. 마찰이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쭉 등속직선으로 미끌리고 A도 등속직선으로 미끌린다. 기억 맞고요. D를 보면 B의 운동에너지가 A의 운동에너지보다 크다. 운동에너지 식이 2분의 1 mv 제곱인 거 알아?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V 값은 똑같지. 대신 M이 달라. M이. 지금 문제 보면 질량이 A가 크대. 그럼 V는 똑같지만 질량이 A가 크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는 A가 더 큰 상태라고. B의 운동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 A가 크다고 해야지. 이렇게. 이게 20번이었고 그럼 21번. 자, 21번 보세요. 면적이 똑같아 지금. 충격량이 똑같은 건데 질량이 지금 야구공이 더 커. 야구공의 질량이 크고 테니스공의 질량이 작아. 그럼 같은 충격을 가하면 야구공의 속도는 작고 테니스공의 속도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곱했을 때 같아지지? 기억 보세요. 충돌하는 동안 받을 평균 힘의 크기는 평균 힘은 이 가운데 값이 평균 힘이거든. 야구공이 크다. 야구공이 작다가 아니고 야구공이 크고요. 니은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 배달량의 크기는 운동량 배달량의 충격량이잖아. 두 충격량 같다고 지금. 니은 맞는 말이고 디귿 충돌의 속력이 방금 이거 얘기한 거야. 같은 충격을 가면 질량이 작은 놈이 더 빠르게 날아간다고. 테니스공이 빠르다. 작다가 아니고 크다라고 해. 21번이 이거였고 22번은 패스. 다음에 23번. 24번까지만 하고 쉴게. 23번. 좀만 참아. 힘내. 24번까지만 하고 쉴게. 24번은 딱 절반이거든. 우리 친구들 졸린 것 같아서 잠을 깨워줄까? 졸린 사람 이거 하나씩 나올까? 왜 내 꼴 니가? 졸린 사람 얼마나 깨워줄게.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뭐 산소통이고. 설마 이게 물통은 아니죠? 물통이야? 아니 씨 이거 약수통을 야 누가 물통을 이만한 거 먹어? 아이씨 야 여기 하고는 뭔가 다 커 그냥 형광펜 졸라 크고 나 물통 이만한 거 처음 봄. 이거 봤어 이런 거? 모르겠다 나는. 야 저만한 데다 물을 먹는다고? 한 번 더 넣고 일주일 먹으려고. 아니 혹시 뭐 스타벅스 같은 데다가 컵 갖고 오면 컵을 끝까지 딱 따라주는 그런 규칙이 혹시 있나? 그거 맨날 일인데 저만한 거 갖고 오면 저기 가득 채워준다 그러면 내가 저런 걸 쓰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글쎄요. 진짜 정말 무식하게. 누구 거냐? 빨리 말해봐. 어떤 선생이야 이거? 몰라? 설마 원장님 건 아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거야? 됐어, 빨리 하자. A는 그 문제 보면 6,000kg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A는 6,000, B는 1,500 여기. 그러면 이 녀석의 운동량은 36,000 나오지? 36 그다음에 0 3개 붙인 거. 그 충돌을 해서 같이 움직인데. 같이 움직이니까 얘는 7,500 V가 이제 이 녀석의 운동량일 거야. 단 충돌 전후의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지. 그래서 얘네 둘이 이퀄 관계가 성립하는 거 이렇게. V 값을 구해보면 나누기 되냐? 36,000이랑 7,500 나눠갖고 숫자 뽑을 수 있어? 나도 안 돼갖고 계산기 해봤더니 4.8 나오더라고. 해봐. 4.8 나와. 4.8. 그래서 마지막 정답이 4.8이야. 여기 4.8m 세크.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격량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운동량의 변화를 구하면 돼. 처음에 운동량이 36,000이었다가
나중에 운동량은 이게 6,000짜리가 V니까 이거 6,000V지? 이렇게. 나중 빼기 처음으로 적으면 돼. 나중 빼기 처음. 요게 이제 1번 답이고. 2번은 B가 받은 충족량은 B의 처음 운동량이 0이었고 나중 운동량이 1,500짜리가 V로 달리고 있단 말이야. 이게 1,500V라고. 그럼 나중 빼기 처음 하면 그게 1,500V가 답이지. 이렇게. 뭐야, 영어 없이 열심히 적고 있군요. 마지막 문제 4.8이고. 24번. A가 10kg이고 B가 20kg이고 이 면적이 이제 충격력인데 각각 20이랑 30이야. 정지 상태가 되기 위해서 20의 충격을 받았다는 건 얘 운동량이 20이었다는 거 아니야? 처음에 2m/s를 올 수 있겠네. 다음 요 녀석은 얘 멈추게 하기 위해서 30N가 필요하대. 그럼 얘 운동량이 30이었다는 거잖아. 그럼 얘 속력 몇이야? 1.5. 그럼 이 둘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둘의 비율 1.5분의 2를 하면 되지. 1.5분의 2는 3분의 4. 그 정답이 4번 이렇게. 24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